가드닝 사업의 미래로 주식회사 한국원예자재 김성호 대표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유 농장을 활용하고 참여하는 인구들이 늘다 보니까 일반 농기계가 아닌 치유 농장형 어떤 농자재들이라든가 도구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김성호 대표님은 지금 조이가든 센터를 설립하고 계시고요. 한국농자재 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그 한국원예자재 대표로 재직 중이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원예자재 또 저 조이가든 센터 하고 있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군요. 한국 가드닝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되는 것들 열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가드닝이란 무엇인가 이거 다 아시는 거 한국원예자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한국의 가드닝, 외국의 가드닝, 가드닝 산업이 어떨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드닝이랑 뭐 아시다시피 정원 가꾸는 거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돼 있고 정원 이거 하는 거 우리가 보통 특징을 보면은 오감을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보는 거, 그다음에 향기 맡는 거, 그다음에 좀 먹는 거, 따서 먹는 거, 그다음에 또 저 수확하고 하는 재배하고 하는 재미, 그다음에 또 그 다 정원 조성해 놓으면 새들이 와서 또 동물들이 와서 또 청각도 즐겁게 하는 그런 우리가 사업을 그걸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체계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좀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드닝의 범위는 보통 원예하고 조경하고의 그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식물, 물론 식물하고 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드닝 자재란 무엇이냐? 식물을 빼고 모두 자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를 때 상토가 필요하고 화분이 필요하고 비료, 농약, 그다음에 전정하기 위해서 전정가위, 뭐 그다음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 잘 기르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자재에 속합니다. 한국원예자재는 1982년도 약 40년 전에 서울 서초동에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조경자재도 설립했습니다. 98년도 IMF 때는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에서 신비디움 약 2만 평에서 신비디움을만 길러가지고 중국 전역에 판매를 했습니다. 14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조이가든 센터를 설립했고 지금은 현재 경기도 이천에서 한국원예자재 조이가든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드닝은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뭐냐? IMF가 되니까 그동안에 사업할 때 그때 많이 어음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외상으로 많이 줬는데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때 아주 시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농장 매각하는 거 있대서 그때 딴 사람들은 외국에서 다 들어오는데 우리는 중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업을 14년간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블루오션이라고 하던 그 원예가 레드오션으로 바꿔졌어요.
농산물 수입이 막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경쟁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블루오션을 찾았더니 그때 별로 안 되고 있는 게 가드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닝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우리 뭐 사업 이념은 뭐 이건 늘 있는 대로 자재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행복을 드리자. 그러면 그분들이 수고했다고 우리한테 수고비를 줄 거다. 그겁니다. 카달로그 변천사. 이거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카달로그 저 있는 거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카달로그.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평짜리에서 시작할 때 요거 한 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1986년도엔 요 정도 한 30여 페이지 이런 걸로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여러분도 아마 가지신 거 있으면 지금 한 16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기 나온 것들입니다. 이게 조이 가든 센터 전경입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해서 잘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가드닝 어떤가? 기본적으로 말이죠. 난 생각하기에 가드닝이 발전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첫째, 먹고 살기 괜찮아야 된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가드닝을 할 만한 문화가 조성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돈이 안만 많아도 별로 생각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요소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부와 그런 문화가 어우러져야 가드닝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가드닝 발전 조회 요소는 뭐냐? 저기 보시다시피 주택 비율이 말이죠. 뭐 요즘 전부 다 아파트 아닙니까? 그냥. 전부 다 아파트예요. 서울의 경우 98%, 97, 8%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없어요. 즉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을 게 마땅치 않아요. 아파트 속에 들어가서 겨우 조금 하는 거 이거 가지고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비율이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 중부 지역의 중심으로 봤을 때 겨울이 너무 길어요. 그건 너무 추워요 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저해 요소입니다. 참고로 일본 도쿄 같은 데 가면 감귤 나무 그냥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긴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선진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원예자재 할 때 한국 원예자재는 원예자재 중심으로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입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수출을 많이 해야지. 그런데 이 플러그 트레이 이거 샘플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없었어요. 일본에서 처음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좀 있으니까 이거 금세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거 육묘 트레이 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자동 파종기 호주에 처음에 파종기 바늘로 해서 이렇게 자동 파종하는 거 기계 있다고 그래서 대학 교수님하고 또 농장주하고 같이 가서 그걸 보고 이거 좋겠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부산에서 파종기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그래서 보니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놓으면 착착착 가서 씨앗을 잘 아시겠지만 씨앗을 여기다 착착착착 자동적으로 아주 손으로 하지 않고 하죠.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뭐 수출하기 시작하는데 수출 외국인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그냥 그 파종기 맨 앞에 있는 파종기만 이거 그다음에 종합으로 이게 들어가면 상토가 여기 쫙 담기고, 상토가 쫙 담기고, 그다음에 파종을 하고, 그다음에 관수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아주 균일하게 묘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육묘 이거 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농민들이 직접 이거 파종하고 뭐 하는 일이 전부 없애고 육묘 공장, 육묘 농장 거기서 전부 사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아주 바꿨습니다.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 육묘하는 동안 그 시간을 전부 안 하고 그때 딴 일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균일하고 좋은 거. 근데 이거 수출 막 하는 겁니다. 자동 젖먹기 여기다 왜 놨냐 하면 자동 젖먹기는 그 회사에서 나중에 젖먹, 대먹 딱 놓고 삽수 자동적으로 해서 딱 붙이고 자동적으로 해서 손으로 다 일일이 하던 걸 자동으로 해서 젖먹기를 만들어 로봇 젖먹기. 이것도 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이 바뀌죠. 그다음에 점적관수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점적관수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네타핌 회사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이거 우리가 저 총판을 했는데 이거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 농민한테 가서 이거 좋다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거 똑똑 떨어지는 거 좋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저 물이 스프링클러도 줘도 뭐 여름에는 이게 다 말라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도 이거 해보라고 그 다음에 점점 과수원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도 이거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입해서 어느 정도 팔다 보니까 이것도 만들었대요. 한국에서 이 어려운 걸 그때 중국에서 일본에서도 만들지 못하고 중국에서도 만들지 못할 때요. 이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출을 막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건 네타핌 회사, 이스라엘 네타핌 회사 퇴각했어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바람에 이렇게 수입이라는 것이 그냥 수입이 아니라 개발을 하고 수입 들어오던 걸 안 들어와도 되고 오히려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선진국에서의 선진 기술은 수입하는 것이 그냥 수입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드닝 자재의 진화. 이제 상토를 예를 들면 그냥 천연, 피트모스, 코코피트 이런 거 있고 인공은 질석, 폴라이트 이런 거 있고 그런 정도인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하는 것도 저 왼쪽에 보시면 수국도 두 가지예요. 핑크용, 블루용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장미,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게 잔디, 이거 다육이, 선인장, 허브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규모는 어떠냐? 역시 한중일을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이 제일 앞서 있고 큽니다. 그다음에 중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꼴찌예요. 수준은 어떠냐? 일본이 역사도 오래됐고 수준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얕았는데 이것이 점차 발전하고 빠른 속도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거나 수준으로 봐서 우리가 꼴찌인데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한국은 가드닝 시장이 이제 시작 단계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 그럼 지금까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가드닝 발전할 수가 없었다. 뭐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이거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아마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드닝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일본에는 정식으로 그 발표를 합니다. 신문에도 발표하고 책에도 발표해서 나온 게 2015년 기준으로 식물이 한 1조 원, 자재가 1조 2,500원, 약 6대 4로 이런데 앞으로 더 자재 쪽이 더 발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하여튼 현재 이런 정도였고 한국에서는 1조 3천억 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지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통계가 신임이 좀 덜 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일본의 절반이라는 수준인데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렇게 또 이게 통계가 왜 이렇게 됐냐? 통계를 뒷받침할 만한 지금 그거를 통계를 끌어낼 수 있는 조직이 아직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고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발표된 거 우리나라 발표된 거 농민신문이든가 조경신문이든가 하여튼 여기 나온 거 일본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자주 가기도 하고 중국에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봤는데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일본에는 작은 공간만 있어도 무엇이든지 심고 즐기는 거 이런 걸 느꼈고 중국은 아주 허름한 집에서도 식물 몇 개 기르는 건 아주 기본으로 돼 있고 꽃 전시회 같은 거 하면 애들 데리고 와서 뭐 한두 개 사가지고 그렇게 좋아하고 가는 모습이 들고 가는 어른하고 아들하고 모습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가 그동안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가보니까 많은 가정이 주말 농장, 다차라는 것을 둬가지고 주말에 많이 거기 가서 지내다가 옵니다. 그런 게 발달해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얘기인데 이건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의 가드닝 강사나 대학 교수님들 실력보다 영국 가정주부 실력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우리는 다분히 이론적이고 영국 주부들은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화되어 있는 가드닝 실력을 무시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원예 가드닝 박람회를 여기다 해봤습니다. 중국의 이 캔턴 페어라고 하는 것은 광저우에서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옵니다. 아마 꼬박 3일은 둘러봐야 쉬지 않고 3일은 둘러봐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일본은 가덱스라 그래가지고 이거 농업박람회하고 이 가드닝하고 같이 하는데 10월에 보통 이렇게 하고 독일 SN에서 IPM 이것도 유명한 건데 이것도 전 세계적인 겁니다. 영국의 꽃박람회 70플라워는 다 아시겠지만 이거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5월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거 광저우에서 열리는 캔턴 페어고 일본에서 열리는 것들입니다. IPM 이렇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첼시 플라워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즐기고 이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가드닝이 잘 안 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일본 화해신문 제가 소개를 했는데 각종 이벤트 이런 거 각종 뭐 박람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꼭 이벤트 하는 것들을 무료로 여기다 실어줍니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무슨 절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위에 보면 9월 9일도 겹쳤다고 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경로일도 있고 추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추석 같은 거 있고 구군의 날도 정해 있고 할로윈 데이는 물론이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절기를 자꾸 만들어서 시장을 자꾸 넓히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텔레비전, NHK 공영 텔레비전에 정규 방송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소개를 쭉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드닝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드닝 잡지들입니다. 우리나라 가드닝 있고 전원생활 있고 중국의 월림 이런 거 있고 일본의 가정원의 가든센터에 대한 전문 잡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가드닝 사업의 미래. 본인 생각으로는 가드닝의 미래 예측은 현재 가드닝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초보기 때문에 반드시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잘 살게 될수록 가드닝 욕구가 당연히 더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경쟁적인 사회가 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우리 가드닝이 그것을 해소시켜 주니까 절대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안전식품에 대한 그런 것도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직접 길러서 좀 더 건강에 좋은 그런 것들을 길러서 먹으려고 하는 것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한국 가드닝의 미래는 밝지 않느냐, 상당히 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뭐 가능한 건지 아까 저 원광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로비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TV의 정규 방송 가드닝 프로그램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힘을 모아서 전원주택의 활성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아파트 너무 일변도로 가서 이거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가드닝 사업의 활성화는 즉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그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청년들이 가드닝 이거 할만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관이나 도전 정신을 갖췄다면 가드닝 사업 한번 해봐라 이러고 싶습니다. 가드닝 분야에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할 일들이. 그리고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드닝 업계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해봐라. 듣지만 말고 일을 직접 해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문제가 뭔지 이걸 직접 들어가서 인턴십을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성호 대표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조이가든으로 지금 업체명이 변경되었지만 이 업체가 지금 한 40년 이상 그죠 시작이 돼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기존의 농업에서부터 지금의 치유 농업까지 모든 길을 같이 걸어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가드닝의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 특히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도전 정신이 있는 젊은이들이 꼭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허근영 교수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조경학과 허근영입니다. 오늘 참 뜻깊은 자리에 또 이렇게 김성호 대표님을 만나 뵙게 해서 참 또 반갑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한 80년대부터 이런
공부를 해왔고 이제 조경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원예를 공부했고 옛날에는 이 그 서초동에 있었나요? 그때 네. 그때 꽃마을에 사업장에도 있었어요. 한번 찾아뵙고 했었는데 또 오늘 또 이제 그 에스바스 조경에 있는 뭐 정미숙 대표님도 만나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원예를 배우면서 이제 조경을 배우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실내 조경 그 회사에서 또 같이 선배들하고도 일도 했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왜 그 실내 정원이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 정원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또 실내 조경 뭐 어디다가 계속 다 조경들이란 단어를 붙이고 있어서 조경학과 교수로서도 좀 의아스럽고 사실은 본래는 이제 정원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경이 나왔고 또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조경을 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정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그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서야 이제 2021년이 되니 1980년대만 해도 좀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좀 가난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해서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가드닝에 대한 생각들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이 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영국에는 그 HTA라고 해가지고 Horticultural Trading Association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매년 그 정보들이 좋은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2017년에 그 영국의 그 정원 사업에 대한 규모는 38.7조 원 정도가 됩니다. 38.7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은 56만 8천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정원 산업에서 거의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고 또 한 2013년인가 제가 한번 11년인가 조사했을 때도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7, 8조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좀 이제 정원에 대한 인식들이 좀 더 좋아지게 되면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그 굉장히 앞서가면서 한국원예 자재에서 이런 가드닝 사업들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끄셨었는데 저도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앞서가 가지고 그때 참 그 많은 그 해외 기술들을 많이 가져와서 한국원예가 계속 퍼뜨리고 보급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시장만 하고 좀 이렇게 또 외국에 갔다 오죠. 자주 못 뵈셔서 외국에 계셨다는 것들을 오늘 알게 돼서 또 좀 좋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학회와 함께 좀 이런 정원 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도 이 가드닝 쪽에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야 발전할 미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들 여러 분 계신데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 있으면 좀 질문 좀 해보시죠. 네, 단국대학교 원예치료학과 석사과정 이가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드닝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부터 오랫동안 가드닝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에 기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유용하게 원예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가드닝 사업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시면서 가드닝과 농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용어의 차이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가드닝과 농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혹은 정원과 농장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가드닝하고 농민하고 가드닝하고 농업. 쉽게 해서 농업은 프로들이 하는 거고요. 가드닝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농업은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요만한 거 뭐 잘못되거나 좀 조금 비싸거나 그러면 안 씁니다. 농업은 그렇습니다. 왜냐? 그것이 생존에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가드닝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요만한 거 까탈스럽게 그러는 것이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린 그건 딴 걸 모르니까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가드닝은 참 여유롭다. 그리고 좋다. 하여튼 조금 잘못돼도 야단 그렇게 많이 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드닝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뭐 농장과 정원의 차이. 농장과 정원. 농장은 농업 생산물 생산해내는 데고 정원은 생산은 해내지만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닌 거. 즐기는 거. 즐기는 거 하고 이걸 내가 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로 직결돼야 된다. 이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답게 뭐 사전적인 의미보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 업계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 용어의 차이에 그 몸소 느끼시는 그 차이점을 좀 묻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잘 모르는 게 도시농업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네, 난 저 와서 그 가드닝이라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수님들께서 이 앞으로 어떻게 용어 문제도 좀 잘 해결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가드너 분들이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지금 우리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여유롭게 꼭 프로가 아니어도 좋다라는 말씀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 중에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우리가 그 가드닝을 하려면은 부와 문화가 따른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저희 그 공부하시는 여러 연구자님들 외국 박람회 많이 참여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봄 되면 우리 박람회는 대부분 봄, 가을 꽃이 한창일 때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관람자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분들까지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관람자 입장이 많다면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이런 그 큰 박람회는 주로 겨울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내년 봄을 준비하기 위한 겨울에 주로 이루어지고 다들 메모지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배우러 다니는 그런 박람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람회도 앞으로는 좀 그 가드너들을 위한 그런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가지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